네, 두 번째 코너입니다. 자본시장의 김필주 자문위원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보통 3월 말 12월 결산법인들의 경영권 분쟁이 주총과 맞물려서 많이 발생이 되는데 네. 때가 이게 좀 7월 달에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는 회사가 있어요. 네. 이번 그 경영권 분쟁의 주인공은 TLI라는 회사인데 네. 먼저 어떤 회사죠, TLI는? TLI는 LCD 패널 부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주요 부품인 이 T콘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네. 주력 이 고객사는 LG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네. 어쨌든 뭐 대기업에 납품을 하고 회사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네. 테라의 창업주가 이번 그 경영권 분쟁으로 쫓겨났다면서요? 네. 왜 이런 일이 발생이 된 거죠? 이 TLI는 그동안 이 김달수 전 대표이사랑 그다음에 이 소액주주 연합인 이 턴어라운드를 위한 이 주주 연대 조합이 네. 경영권 분쟁을 오래 계속 해왔습니다. 네. 그런데 지난 7일에 이 열린 임시 주주총회에서 이 턴어라운드를 위한 이 주주 연대 조합이 추천한 이 고영상 셀라메스 감사와 조상준 셀라메스 대표이사 겸 이 TLI 전략기획실 부사장이 사내이사로 선임이 됐고요. 김달수 전 대표가 추천했던 본인과 그리고 박우전 전 윈팩 상근 감사가 이번 사내이사 안건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이로써 결국에는 TLI 창업주인 김달수 전 대표가 경영 일선에서 완전히 물러나게 되고 이 주주연합에서 이 승기를 잡아간 것으로 이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번에 최대 주주도 바뀌었죠? 네, 맞습니다. 네. 최대 주주도 이 김달수 전 대표에서 이 주주연대 조합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네. 6월 28일 보시는 공시에 따르면 지분율이 김달수 외 2위는 15.8%, 네. 주주연대조합 외 1위는 16.31%로 이 최대 주주가 주주연대조합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이 경영권 참여를 목적으로 이 주주연대조합에서 이 계속적으로 이 지분을 매입을 했고요. 변경 후에 이 최대 주주 등의 이 소유권 등은 이 코스닥 상장 규정에 의해서 1년간 보호 예수가 될 예정입니다. 15.8% 대 16.3%면 근소한 차이네. 0.4% 차이로 최대 주주가 바뀌었는데 네.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예, 이것도 계속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겠네요, 보니까. 네, 맞습니다. 계속 엎치락 뒤치락하면서 최대 주주가 바뀌었는데요. 네. 원래는 당연히 이 김달수 전 대표가 이 최대 주주였습니다. 그러다 올해 4월에 이 주주연대조합이 15.37%를 보유하면서 이 최대 주주로 올라섰고 그 당시 김 전 대표의 지분율이 10.87%로 2대 주주로 밀려난 상황이었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김달수 대표도 당연히 계속 지분율을 좀 확보하려고 하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 당시에 이렇게 2대 주주로 밀려나다 보니까 김달수 전 대표이사도 위기감을 느끼고 계속적으로 지분을 매입을 했습니다. 네. TLI 주식을 추가로 사들였는데요. 본인의 지분을 담보로 이 호라이즌 캐피탈로부터 50억 원을 담보로 대출받고 주식을 매입을 했습니다. 주가가 52주 신고가를 기록한 이 12,000원대까지도 계속 주식을 매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TLI 지분을 보유한 다른 이 특수관계자가 있는데 재단법인 서구를 이 특수관계인으로 추가를 했습니다. 이 서구의 김관수 이사장이 이 김달수 전 대표와 가족관계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들의 지분까지 포함시켜서 특수관계인으로 포함을 했고요. 결국 이 김 전 대표는 지난 7일 기준으로 15.8%를 보유하게 되면서 이 TLI 최대주주로 다시 등극을 하게 됐습니다. 결국 이번에 최대 주주가 된 주주연대조합이 경영권을 확보했는데 네. 이 주주연대조합의 가장 큰 목적은 뭐였었죠, 이번에? 이 주주연대조합의 대표는 이 조상준 대표라는 사람입니다. 네. 지난해 11월 이 TLI의 주주로 처음을 등장을 했는데요. 과거부터 TLI의 주식을 보유하다가 그 당시에 7,109주를 이 추가로 장내 매수하면서 네. 5% 이상을 갖게 된 거죠. 증시시장에서는 5% 이상을 갖게 되면 이 대량 보유 네. 이 상황 보고서를 발간하게 되는데요. 이 공시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이 경영 참여를 선포를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난 2월에 이 TLI의 미등기 이사로 신규 선임이 됐는데요. 지난 4월 6일에 이 조 대표는 13명의 이 주요 주주들과 함께 이 턴어라운드를 위한 조합을 만들고 본인의 지분을 출자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합에서의 대표자는 이 조상준 대표가 됐고요. TLI 지분 15.37%를 보유한 최대 주주로 올라섰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이 주주연대조합을 만든 조상준 대표 뭐 하시는 분인가요? 이 조상준 대표는 2001년에 이 TLI의 연구원으로 근무를 시작했었습니다. 내부 직원이었었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 직원이었다가 계속 회사를 옮겼습니다. 하이닉스, 동부하이텍, 삼성 디스플레이 이렇게 다양한 디스플레이 회사에서 계속 이직을 하면서 직접 회로 그다음에 대형 OLED 이런 개발 등을 맡은 연구원인데요. 이 조상준 대표는 2019년 5월부터 TLI의 주식을 장내 매수하기 시작하면서
직접적으로 이 회사를 경영에 참여하기로 결심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조성준 대표는 마이크로 LED 관련 기술력과 그리고 이 풍부한 현금성 자산을 갖고 있는 이 TLI를 높게 평가해서 주식을 매수했었다고 밝혔습니다. 네. 뭐 근무하시는 그 2000년대 초반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르죠. 네. 그럼 결국 이 조상준 대표와 김달수 전 대표 네. 당연히 구면이겠네요. 뭐 예, 예전에 뭐 맞습니다. 사이는 어땠나요? 원래 사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네. 주주연대조합이 만들어지기 전인 이 지난해 11월에 네. 김 전 대표와 이 조 대표가 만나기도 했었는데요. 네. 만나서 이 TLI 신사업 발굴에 매진하겠다라고 서로 약속까지 했었습니다. 네. 이 경영 참여를 밝히면서 5% 이상의 지분을 모은 이 조 대표가 시스템 반도체의 필요한 성장성이 있는 산업인 이 디스플레이 그리고 자동차, 인공지능, 이 스마트 팩토리, 바이오 등에 신규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M&A를 회사에 요청을 했고요. 당시에 이 김 전 대표도 이 조 대표의 이 다양한 방안을 두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밝혔었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좀 사이가 틀어진 거예요? 이 아시아경제에 따르면 이 조 대표는 올해 1월에 신사업 추진을 위해서 회사로 출근했는데 네. 김 대표가 회사를 일으키겠다는 의도가 없었다. 네. 이런 것들을 알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가 보기에는 자신이 제안했던 이런 신사업들을 추진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라고 네. 밝혔는데요. 네. 한 번에 이 반도체 칩을 사용해서 세포 독성 평가를 할 수 있는 이 장비 사업을 해보자고 의견을 냈는데 회사 내부의 임직원들의 의견 수렴 절차도 거칠 수가 없었다. 그리고 김 대표는 사업 투자비가 6억 원 가량 든다는 이 핑계로 사업을 반려했다. 그러면서 신사업에 진출할 수 없었다라고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뭐 김 대표에 대한 회사 경영 실적에 대해서도 불만이 많았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조 대표는 김 대표가 주가 관리보다는 그리고 회사 자본을 활용해서 이 4억 내 공연장 그리고 제주도 연수원인 이 디오름을 만들어서 개인적인 욕심을 채우는데 급급했다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네. 특히 이 주가 관리에 큰 관심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있으면 이 회사는 망한다는 식의 인터뷰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김달수 대표의 공식적인 뭐 인터뷰나 그런 답변은 없었네. 이 김 전 대표는 주주연대조합이 특정 주주들의 이익을 위한 집단이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네. 이 김달수 전 대표도 뉴스원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네. 김 전 대표는 이 주주연대조합이 특정 몇몇 주주들의 이익을 위한 네. 집단으로 이 연대조합이 만들어졌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이 조합 대표인 조상준의 주도 하에 이 회사를 단기적인 측면에서 경영함에 따라서 그동안 이 회사가 쌓아온 고객사들이라든지 이런 신뢰관계를 훼손하고 무리한 신사업이나 M&A 투자 명목으로 회사 자금을 방만하게 사용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했습니다. 네. 어찌됐든 네. 지금 회사의 적자 상황 계속 심각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이 실적 흐름을 보면 2017년에 672억 원에서 지난해 308억 원으로 매출은 반토막이 난 상태입니다. 네. 영업이익은 2019년을 제외하고는 내리 적자인데요. 네. 시가총액은 600억 원에 불과합니다. 이 주력 제품의 매출도 상당히 쪼그라들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큰 고객사였던 이 LG 디스플레이로부터 받는 일감이 상당히 줄어든 탓입니다. 네.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은 이 티콘의 경우에도 지난해 매출이 174억 원을 기록을 했는데요. 2017년 459억 원 대비 절반 이상 급감한 규모입니다. 그나마 이 신사업이라고 추진했던 이 마이크로 LED나 이 관련 사업들은 경쟁사에 밀려서 현재 이렇다 할 수익을 내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뭐 어쨌든 상황이 어찌됐든 간에 지금 회사 적자 상황이 이렇게 지속되다 보면 아무래도 김달수 전 대표에 대한 명분이 상당히 약해지겠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이번 7일에 네. 열렸던 임시 중에서 패한 것이 결국 이런 것들에 대한 연장선상이 아니냐라는 게 이 업계 전문가들의 관측입니다. 그 조합의 조상준 대표가 본인의 이득을 위해서 요구를 했다. 뭐 이런 김달수 전 대표가 또 주장도 하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예, 뉴스원의 인터뷰에 따르면 이 김달수 전 대표가 이 조상준은 과거 이 회사의 엔지니어 출신으로 회사의 중요한 이 R&D 진척이나 영업 전개 상황 등을 내부 인력을 통해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었다라고 네. 주장을 했는데요. 이 회사의 주식을 사전에 매수하여 왔고 본인의 이득을 위해서 작년 말에 회사의 등기이사 그리고 그에 상응한 사내 직책이나 임금 지급을 요청했는데 회사에서 이를 거절하자 이러한 작금의 상황을 만들었다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 작년에 회사의 현금성 자산이 많았었는데 많은 기업 사냥꾼들이 눈독을 들였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뭐 이런 갑자기 자산이 많아진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었죠? 예, 지난해 이 11월에 네. 이 회사는 코스닥 상장사인 이 윈팩의 경영권 지분을 처분했습니다. 네. 그 당시에 TLI는 이 윈팩의 최대 주주였는데요. 네. 이 연구개발 실탄을 비축한다는 명목하에 이 경영권 지분을 모두 매각을 했습니다.
이 차세대 디스플레이 패널로 이 떠오르는 마이크로 LED, 이 구동칩 설계 기술을 확보해 LCD 위주의 매출 구조에서 벗어난다는 전략이었습니다. 네. 결국 그 당시 원팩 매각으로 자금이 확보된 부분이 상당히 크겠어요. 좀 자금 실탄이. 네, 맞습니다. 이 윈팩의 매각을 통해서 지난해 사업 보고서 연결 기준 현금성 자산은 270억 원에 달하게 됩니다. 네. 이 보유 중이었던 이 윈팩 지분의 9.55%를 이 어버브 반도체로 넘겼는데요. 네. 이 TLI는 이 윈팩 지분 14.43%를 지닌 최대 주주였기 때문에 이 회수할 수 있는 돈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최대 주주 특수관계인으로 묶여있던 김달수 전 대표, 그리고 TLI의 자회사였던 센소니아도 모두 이 어부부 반대체로 매각을 했는데요. 이렇게 매각한 대금은 총 240억 원이었습니다. 한 주당 거래 가격은 경영권 프리미엄 58%를 반영해서 3,900원이었는데 이 당시 TLI가 160억 원, 그리고 김 대표가 34억 원, 센소니아는 47억 원을 손에 쥐게 됐습니다. 그럼 대체적으로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좀 이제 그림이 그려질 거예요. 그리고 제밥 싸움이라고도 저는 네. 생각이 드는데 네. 회사에 큰 돈이 들어오다 보니까 여기가 관련돼서 뭐 결국 이런 일종의 경영권 문제라든가 네. 또 나쁘게 보는 측면에서 이전 투구 네. 주주의 이익과는 무관하게 자신들의 밥그릇 싸움을 위해서 이렇게 싸운다 이렇게 네. 비춰질 수도 있을 것 같고 예, 전형적인 이 네. 경영권 다툼에 대한 이 근본적인 어떻게 보면 제밥이 워낙 이게 또 매력적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그 돈 많으신 분이 돌아가시면 좋던 우애를 갖고 있던 자식들도 많이 분쟁을 많이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본질과 크게 다르지 않지 않나 그런 좀 생각이 되네요. 앞으로도 경영권 문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소식들 앞으로도 계속 우리 풍문레이더 코너를 통해서 자세한 소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